예, 여러분, 요번에는요, 9장의 아동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주요 빈출로 키워드 22번 아동기 잡았습니다. 여기 최근 10년간 9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3회 출제 예상도 1.2 정도 잡는데, 이게 그러니까 해마다 한 문제씩 딱딱 나오기보다 아동기는 좀 보면 최근 21회, 22회는 2문제가 배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아, 여기 나오면 2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잡아야겠죠? 예, 그래서 그거 조금 생각하고 가시고요. 이제 이 아동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동기를 각 학자별로 어떻게 표현했나는 좀 알고 가야 되잖아요. 예, 아동기 하면은 우리가 보통 7세에서 12세 정도 말하거든요. 예,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이죠. 예,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어떤 것들이 아주 발달을 하죠. 전조작기 비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 같은 경우에는 에릭슨은요, 이때 근면성 대 열등감이에요. 예, 그래서 근면성 대 열등감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근면성을 형성하게 되면 유능감이라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열등감이 이렇게 되면 이제 무력감으로 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동기가 프로이트로 치면은 어때요? 예, 올라왔던 남근기의 어떤 그런 그 성적인 어떤 것들이 쭉 수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잠복기라고 합니다. 잠복기.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어느 회차인지는 뒤에 가면 나올 것 같은데, 어느 회차인지에 아동기에 대한 표현에 도단기라는 말이 나와갖고 학생들이 도단기가 뭐냐고 하면서 또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아동기를요, 도단기라고도 한다는 것 조금 말씀드릴게요. 도단기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갱 에이지라 그래요. 우리가 왜, 갱들이 몰려다녀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동기에는 아이들이 조금 몰려다닌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갱 에이지 그래갖고 무리지어 다니는 시기다. 예. 예, 그래서 도단기, 갱 에이지, 아동기를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걸 우리가 같이 외워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 나올 때마다 아유, 뭐 어디까지 공부를 하란 얘기야 라고 짜증이 나실 수도 있지만 나왔던 표현들은 또 잡아드려야 되는 게 또 제가 할 일이니까 같이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기의 특징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크게 정리했습니다.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 중 잠복기, 잠재기,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것들이 쭉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이전 단계인 학년전기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해결되고 그랬는데요. 이전 단계인 이제 3세, 6세의 남근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죠?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발달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요. 네, 그래서 성적 공격적 충동이 억제됨으로써 중요한 발달적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때를 어떤 막 중요한 어떤 그런 발달적 왜냐면 리비도의 위치에 따라 발달 단계를 나눴으니까 막 리비도가 막 이렇게 강렬하게 나타나는 때는 아니니까 잠복기, 잠재기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자, 그러고요. 그렇지만 이제 요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전 단계하고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갈게요. 그 다음에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때 이제 근면성 대 열등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면성을 성취하게 되면 긍정적 자아 특질로 유능감, 아, 나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반대로 부정적 자아 특질은 열등감을 갖게 되면 무력감이고요. 이때 이제 근면성 대 열등감에 있어서 중요한 인간관계가 바로 가족을 넘어서 이웃, 교사 이런 사람,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잖아요. 바로 7세에서 12세니까요. 이때 바로 이웃이나 교사가 이때 이제 애들의 에너지가 뭐냐면 잘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럴 때 교사가 지지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뭐예요? 아, 나 할 수 있구나. 내 해낼 수 있구나. 라는 근면성, 유능감을 얻게 되고 아, 너 그거밖에 못해 소리만 듣게 되면 열등감, 무력감을 갖게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만큼 이때 중요한 인간관계가 이웃, 교사, 가족을 넘어서서 더 확장
확장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수준 중 인습적 수준에 해당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때 아주 중요한 게 도덕성 발달과 관련된데요. 예, 관련돼서인데요. 콜버그의 인습적 수준이고요. 피아제의 자율적 도덕 단계인데요. 근데 좀 그 연령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콜버그는 피아제의 그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도덕 발달 단계를 연구했죠. 자, 그래서 바로 피아제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이 뭐를 근간을 한다? 인지 발달의 근간에서 도덕성도 발달한다고 했는데, 이때 아주 중요하게 도덕성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10세로 봤어요. 그래서 10세를 전후해서 피아제는 바로 타율적 도덕에서 자율적 도덕으로 넘어간다고 봤어요. 몇 세를 기준으로요? 10세를. 근데 아동기는 7세에서 12세잖아요. 그러니까 7세에서 10세까지는 10세를 기준이니까 바로 둘 다 나타나는, 우리가 두 가지 양상이 다 나타날 때 과도기적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세, 10세는 보통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이 함께 나타나는 과도기적 단계이고, 그 다음에 10세를 기준으로 하면서 10세경부터 자율적 도덕성, 그러니까 타율성은 뭐예요? 결과 중심, 혼날까봐 무서워서에서, 자율성은 정상 참작,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정해진 대로만이 아니라 다시 민주적 과정의 논의에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어떤 성숙한 도덕성의 개념들이 이제 질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고요. 콜버그 역시 피아제의 그런 입장에 기초했기 때문에 바로 몇 세를 기준으로 10세를 기준으로 뭐가 콜버그가 말하는 전인습적 도덕성, 결과 중심 뭐 이게 1, 2단계인 이거에서 뭘로? 인습으로 넘어가죠. 바로 3, 4단계. 인습의 도덕성이 바로 콜버그에서 중요한 게 뭐죠? 3단계. 대인관계 조화를 위해서, 사회적 인정과 승인을 위해서. 4단계 법이고 규칙이니까 지켜야 하니까, 지키는 게 옳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도덕성. 그래서 인습적 수준이 3단계, 4단계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아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7세에서 10세까지는 어떻다? 과도기적 양상이다.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신체 발달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 역시 신체, 그 다음에 인지, 그 다음에 정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발달에서는요, 10세 이전까지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키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요. 근데 여기서 요 변화가 10세, 11세, 12세는 여자아이들이 신체적 성숙이 남자아이들보다 앞서면 청소년기가 되면 다시 남아들이 발육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대체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한 초등학교 4, 5, 6학년, 4, 5학년, 뭐 5, 6학년 이때는 여자아이들이 좀 더 키가 크고요. 그러다가 이제 말 그대로 중학교 가면은 중1, 2 막 이렇게 되면 남자아이들이 또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조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세경에 전이가 빠지기 시작하고 아동기 동안에는 1년에 약 4개 정도의 또 영구치로 대치된다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체 발달 조금 더 남았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체 발달, 뼈가 신체보다 빠른 속도로 자라서 성장통, 예, 그래서 아이들이 아동기에 이제 성장통을 이제 갖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 보시고요. 운동 능력 속은 속도, 정확성, 안정성, 호흡성 면에서 더욱 발전한다. 예, 그래서 이제 아동기에 막 축구 잘하고 운동 능력 좋은 애들이 인기 있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아동기에 이제 운동 능력이 더 이제 정교해지는 거죠. 정확성, 막 호응성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봤고요. 이제 인지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지 발달이 이때가 아주 중요하죠. 바로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예요. 예, 피아제의 인지 발달의 이제 그 단계들을 보시면 잠깐요.
감각운동기에서 전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잖아요. 이 구체적 조작기가 바로 7세에서 12세 정도인데요. 인지 발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아이들이요, 논리가, 전조작기에는 애들이 되게 귀여운 이유가 논리가 있기보다는 직관적 사고하고 모랄론적 사고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때가 되면 애들이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논리가 생겨요. 근데 이 논리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하는 구체적일 때 생기지, 머릿속으로만 유추하고 가설을 세우고 이거는 아직 안 돼요. 그건 청소년기 가서 형식적 조작기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추상적인 어떤 것까지는 아니어도 애들이 논리가 생긴다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적 변화를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의 그 아이들의 논리가 발달한다라는 거,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논리가 생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논리적 사고가 현저히 발달하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머물기는 하지만 보존 개념이 이때는 확립되고 하기 때문에 되게 인지 발달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동기가 문제를 이렇게 보다 보면 특히 인지 발달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에는 구체적인 사물과 행위에 대한 체계적 사고 능력이 발달하며, 아동의 사고는 자신의 직접 경험에 의한 구체적 세계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논리가 많이 발달하고 체계적인 사고가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세계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리가 발달을 한다. 전조작기의 논리적 발달을 방해했던 요인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중심성, 비가역성, 중심화, 이런 것들이 전조작기 아이들의 논리 발달을 막았던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조작기에는 자기중심성, 그 다음에 비가역적 사고, 역조작의 원리를 모르는 거, 중심화, 이것 때문에 논리가 안 생겼는데,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애들이 보존 개념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요, 이제 유아기의 자기중심적, 직관적 사고와 같은 전조작기 사고 특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도 좀 남아있지만, 7세 이럴 때 좀 남아있지만, 인지적으로 성숙을 해서요, 아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는 조망 수용 능력. 그러니까 나만 아는 자기중심성, 이기심하고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전조작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러면 저 사람 기분이 어떨까도 생각하는 능력,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요, 조망 수용 능력. 어떤 책은 사회적 조망력이라고도 해요. 조망 수용 능력.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은 어떨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가 현저히 발달을 해요. 그렇지만 말했듯이 여전히 구체적인 부분, 손에 잡히고 시각적으로 보이고 이런 거에 머문다. 그래서 추상적인 것까지는 못 간다. 구체적 조작을 성취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논리를 언어나 가설적 문제에 적용하지는 못하고, 그 다음 단계 청소년기 가면 형식적 조작기 가야 가설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죠. 이해 가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 조금 봤고요. 예.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울 때 구체적 조작기 다음이 이제 형식적 조작기인데요. 형식적 조작기 하면 무조건 아동기가 아닌 청소년기 이렇게가 아니라, 아동기 후반은 형식적 조작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동기 후반, 아동기가 7세에서 12세니까 후반, 이쪽 12세에 가까워지면 애들이 형식적 조작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문장들을 좀 정확히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달이라는 게 딱 연령 기준으로, 자, 오늘까지 내가 구체적 조작기야. 자, 이제부터 내가 형식적 조작기로 갈게. 구체적 조작기, say goodbye, 끝. 이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발달의 연속선. 그래서 7세 막 이럴 때는 아직 전조작기 특성도 좀 남아있지만, 구체적 조작기가 7세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쵸? 그런데 바로 아동기 후반으로 가면 12세에 가까워지고 하면, 이때는 그 다음 청소년기 특징인 형식적 조작 사고가 발달하기
아동기 시작한다. 예, 그래서 바로 연속선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동기 후반부터 조금씩 가설에 대한 연역적 추리가 가능해진다라는 거고요. 아동기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이런 논리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가 가능한 게 바로 보존 개념이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보존 개념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외양이 달라지더라도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전조작기에는 보존 개념이 아직 생기지 않았고 어렴풋하다가 구체적 조작기 가면 뭐가 보존 개념이 확립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인지 발달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게 많은데 그게 바로 보존 개념이 성립한다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류와 서열화가 가능하죠. 예, 그래서 분류화 일정한 특성에 따라 다양한 범주로 나누는 거죠. 상위, 하위 이렇게 나누고 전체와 부분을 나누는. 그래서 생물, 동물, 식물 이렇게 이런 거 나누잖아요. 뭐 리덴인가요? 뭐 그 사람이 이렇게 나눈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 우리가 뭐 애들이 제가 분류화했을 때 같은 특성에 따라 묶는 걸로 뭐 그 여러 가지 뭐 큰 이름 작은 이름 배웠잖아요. 시장에 가면 뭐 생선 가게도 있고 과일 가게도 있고 과일 가게에 가면 뭐 사과도 있고 딸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화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서열화 전조작기 아이들은 제가 제일 길고 제일 짧은 거는 고를 수 있지만 이렇게 서열화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점점 작게 점점 크게. 근데 바로 구체적 조작기 아동기가 되면 뭐가 가능하다? 서열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서열화가 가능하다라는 건 제일 긴 막대기 그 다음도 가능한 거고요. 누가 제일 좋아? 그 다음엔 누구? 그 다음엔 누구? 그 다음엔 누구? 뭐 이런 식의 서열화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상황과 사건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좀 더 복잡한, 그러니까 전조작기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한 사고가 가능하고요. 이때는 애들이 비가역성을 극복하고 그래서 비가역성의 반대가 가역성이고 이 가역성은 뭐라 그랬어요? 뒤집어 볼 수 있는 역조작의 원리를 안다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가역성,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는. 그래서 제가 보존 개념이 생기려면 뭐가 가능해야 돼? 가역적 사고가 가능해야 되고 가역적 사고라 하면 역조작의 원리를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높이가 얇고 긴 비커 걸 다시 넓은 비커로 거꾸로 넣어봤더니 똑같네. 이런 걸 아는 역조작의 원리를 아는 걸 가역적 사고라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조합 기술이 획득됨으로써 덧셈이나 뺄셈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 조합 기술이라는 것은요 수를 다루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동기가 유난히 정서가 아니라 인지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보존 개념이 확립된다, 분류화가 가능하다, 서열화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조합기술, 예, 수를.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학교 들어가면 덧셈 뺄셈을 시작하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아동기의 정서 발달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볼게요. 정서 표현이 좀 더 지속적이고 정적이고요. 이전에 비해서 좀 정적이라는 거죠. 직접적이었던 것들이 다소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 그랬고요.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성숙, 학습, 정서의 조건화, 모방, 동정 이런 것들이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도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애들이요. 정서 발달과 관련해서 그 뒤에 이제 이런 부분들 여기서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정서 발달과 관련돼서 아이들이 이때가 되게 그 아동기가 중요한 게 이 자존감, 자기 이해, 자기 효능감 이런 게 아주 중요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동기 정서와 관련해서는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동기 지금 우리가 정서 발달을 다루고 있는데 아동기 정서 발달에서 뭐가 중요하다? 자존감, 자기계. 이 자존감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 자기 개념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이제 자기 효능감이 뭔가요? 나는 해낼 수 있어 하는 내가 나를 믿는 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동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 전 단계인 3세, 6세 유아기에서 긍정적 자기 개념 같은 게 기초가 시작된다 그랬고, 아동기에 이런 게 사회적 관계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내가 나여서 좋은 긍정적 자기 개념, 자존감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여서 그게 아주 중요한 발달 과업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사회적 관계 범위가 학교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감정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왕따를 당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자존감 같은 게 많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랬고요. 이때 애정을 쏟는 대상이 가족에서 또래 친구로 변화하고요. 이성보다는 동성 친구끼리 친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또 연결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동기부터는 이제 친구 관계가 되게 중요해지는데요. 아동기보다 또래 관계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거는 아동기 다음인 청소년기인데, 이때부터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형성되는 거죠. 아셨죠? 그런 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기술하던 거에서 벗어나 조금씩 추상적인 자기 기술이 시작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이게 추상적인 방식으로 해서 이때 뭐 아동기가 형식적 사고기라는 건 아니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구체적인 거에서 추상적인 것들이 시작된다라는 거고요. 이때 이제 친구 관계, 또래 관계 중요하다. 그러나 또래 관계가 가장 강력한 건 청소년기다. 그 다음에 이웃과 학교까지 관계가 확장된다는 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에릭슨. 예, 그래서 이때 바로 근면성 대 열등감인데, 이때 아주 중요한 관계가 제가 학교의 교사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까지도 중요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 얘기했죠. 그리고 이때 바로 이제 놀이가 단체 놀이로 바뀌어요. 앞서서 걸음마기 3세, 4세 이럴 때는 애들이 무슨 놀이를 했죠? 상징놀이죠. 빠방빠방 총이다. 뭐 이런 어떤 상징놀이, 보조기 묶어주면 뭐 배트맨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어때요? 4세, 6세 되면은 집단놀이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동기에 오면 이때는 무슨 놀이로 바뀌냐면 단체놀이, 팀놀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놀이가 바뀌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상상놀이에서 집단놀이, 그 다음에 아동기에 오면 단체놀이, 팀놀이인데, 이때 단체놀이, 팀놀이에는 소위 뭐냐면 놀이의 규칙을 아는 거예요. 피구 같은 거 할 때, 야, 그거 하면 너 반칙이야. 뭐 어떻게 하면 몇 점이야. 이런 어떤 단체, 팀, 우리 팀, 그 다음에 어떤 룰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놀이의 변화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외에서 경험하는 관계에서 성장을 하는 성장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거고요. 7세, 10대는 일종의 과도기다라는 거, 도덕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세를 기준으로 자율적 도덕성으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기 은근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조금 많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존감 형성이 아동기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우리가 보통 개인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족의 요인, 뭐 양육자의 태도라거나, 그 다음에 아동기의 또래 집단을 통한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자아 형성감, 긍정적 자기 개념, 자존감에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 했고요. 자, 이제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하고요, 기출문장 체크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72쪽 기출문장 체크, 이제 첫 번째로요, 학자마다 이 시기를 뭐라고 말하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프로이트는 이 시기를 잠복기, 잠재기라고 했죠. 예,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시기를 잠복기라 그랬다. 뭐 1번에도 나와 있지만 13번에도 나와 있죠. 이때는 프로이트는 성 에너지가 무의식 속으로 잠복하는 시기다.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그 시기는 뭐라고 말했는지 요거 연결하는 거 첫 번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인지발달입니다. 여기는 정말 인지발달과 관련돼서 지문이 많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인지발달과 관련해서 조금 확인을 해드린다면 2번, 4번, 7번, 8번, 2번, 4번, 7번, 8번 그 다음에 15, 21, 15, 21 그 다음에 22, 24 예, 이런 것들 조금 볼게요. 인지발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동기는 22회 피아제의 발달 단계에서 보존, 분류, 유목화, 서열화 등의 개념을 점차적으로 획득하는 시기이다. 21회 아동기는 조합기술의 획득으로 사측 연산이 가능해진다. 조합기술, 수를 다루는 능력이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아동기는 19회 보존 개념을 획득한다. 자, 그 다음에 8번 아동기는 분류와 유목화가 가능하다. 15번 11회입니다. 아동기에는 사물의 분류와 보존 개념을 획득한다. 21번 8회입니다. 아동기는 보존, 분류, 조합의 개념이 발달한다. 22번 7회 아동기는 수와 보존 개념을 논리적으로 알 수 있다. 24번 6회 아동기는 친지들을 자신과 가까운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서열화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나를 보는 게 기출문장 체크예요. 딴 것들은 지금 봤더니 지금 제가 그 아동기의 기출문장 체크의 하위 키워드로 잡은 게 아동기의 인지 특성이잖아요. 근데 딴 지문들은 봤더니 보존, 뭐 유목화, 뭐 그 다음에 서열화 이런 단어들을 썼잖아요. 조합 능력. 근데 여기 보면 바로 6회 때 아동기에는 친지들을 자신과 가까운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서열화가 가능하다의 예제인 거죠.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내가 이해가 되고 아 이게 바로 서열화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출문장 체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일일이 본 이유가 뭐예요? 아동기는 확실히 인지와 관련된 지문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 인지 발달의 어떤 특성을 하나하나 말할 수도 있지만 아동기 인지 발달을 크게 말하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물론 보이는 것에 하나고 구체적인 것에 하나긴 하지만 아동기 인지 발달은 기본적으로 논리가 되게 질적으로 전조잡기에 비해서 발달하고 객관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런 문장들 또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아동기 인지 발달을 큰 덩어리로 말하는 논리성, 객관성과 관련된 게 5번, 12번, 18번, 5번, 12번, 18번 보겠습니다. 5번 아동기는 객관적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21회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13회 지문입니다. 아동기에는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고 물알론적 사고가 감소된다. 예, 물알론적 사고. 예, 그건 전조잡기의 특징이니까 감소되죠. 18번 9회 문제입니다. 아동기는 지적 기능이 분화되어 객관적 지각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아동기의 인지 발달을 좀 커다란 표현으로 할 때 봤더니 객관적, 논리적 이런 표현들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동기와 관련돼서 정서와 관련된 거 6번, 19번 좀 볼까요? 아동기는 정서적 통제와 분화된 정서 표현이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6번 봤고요. 19번. 아동기는 정서적 통제와 분화된 정서 표현이 가능해진다. 이거 진짜 같은 지문이죠. 예, 그래서 그만큼 정서적으로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능력, 그 다음에 더 분화된 이런 표현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걸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의 확대. 아동기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에릭슨의 근면성 대 열등감이고요. 이때 주요 관계가 아까 뭐예요? 학교, 이웃 이거죠. 관계의 확대가 아동기에 중요하잖아요. 예, 그 지문들이 10, 20, 23, 25, 10. 20, 23, 25 좀 볼게요. 28, 29.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아동기의 관계의 확대가 또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갈게요. 자, 17회 아동기에는 동성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화를 경험한다. 그 다음에 20번 9회 아동기는 사회적 관계의 장이 확대되는 시기이다. 23번 6회 아동기에는 또래 집단에 어울리고 싶어하며 그 집단의 규범과 압력에 민감해진다. 25번 5회 아동기에는 부모 외의 새로운 영향력을 만난다. 그게 바로 친구, 이웃, 교사 이런 거겠죠. 28번 2회 아동기는 친구와 어울리는 능력이 발달한다. 29번 2회 아동기에는 동성애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예, 그래서 아동기의 관계의 확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기출문장 체크에서 반복되는 작은 키워드들을 조금 다시 한번 묶어보시는 그러면서 어떤 게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구나 이것들을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놀이의 변화와 관련돼서 아동기의 단체 놀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단체 놀이를 통해서 우리 팀이라는 개념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놀이를 통해서 룰을 배우는 거 이런 게 바로 사회적 룰을 배우는 거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동기의 단체 놀이와 관련돼서 9, 14, 16, 9번, 14번, 16번 보겠습니다. 단체 놀이를 통해 18회 문제입니다. 개인의 목표가 단체의 목표에 속함을 인식하고 노동, 역할 분담의 개념을 학습한다.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단체 놀이를 통해서 야, 나는 축구에서 뭘 잘하니까 내가 뭐 수비수 할게, 내가 뭐 공격수 할게,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축구에서 어떻게 하면 옐로우 카드인지 이런 어떤 룰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 12회 문장입니다. 아동기에는 단체 놀이를 통해 협동, 경쟁, 협상 능력. 그렇죠. 우리 팀하고 협상하고 협력하고 저 팀하고 경쟁하고 뭐 이런 어떤 것. 그 다음에 16번 10회 문장입니다. 아동기에는 단체 놀이를 통해 노동의 배분의 개념을 배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이의 변화도 알고 계셔야 되고 단체 놀이가 갖는 특징이 뭔지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같이 봤죠. 예, 지금 아동기를 보면서 제가 키워드들을 학자별로도 한번 봤고요. 인지의 중요한 특성별로도 봤고, 그 다음에 정서도 보고, 관계의 확대, 놀이의 변화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바로 이런 식의 훈련을 통해서 아동기에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시는 학습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스텝으로 가서요. 기출 확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 기출로 22회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조합형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제1의 반항기이다. 아이고, 아동기는 제1의 반항기는 저기 3세, 6세 막 이때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조합기술의 획득으로 사측 연산이 가능하다. 맞죠? 바로 아동기에 바로 조합기술이 뭐라 그랬죠? 수를 다루는 능력이잖아요. 예, 그래서 맞았고요. 디귿 객관적 논리적 사고. 아까 제가 소 키워드로 잡았죠. 객관적 논리적. 그 다음에 리을 정서적 통제와 분화. 우리가 아까도 소 키워드로 잡았죠. 그래서 정서적 통제력, 분화된 정서 표현. 그 다음에 미음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다? 아니죠. 아동기에는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면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조망 수용 능력이 생긴다 그랬죠. 내가 이러면 저 사람 기분이 어떨까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동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56% 정도의 정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2회니까 요 바로 전에 문제입니다. 예, 요 문제 볼게요. 요 문제는 당연히 가져온 이유를 아시겠죠? 예, 뭐예요? 아동기를 학자별로 연결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아동기를 학자별로 누구는 이 시기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해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프로이트 성에너지 리비도가 무의식 속에 잠복하는 잠재기 맞죠? 프로이트의 잠복기잖아요. 예, 리비도가 수면으로 쑥 떨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리비도
리비도가 입에서 항문으로 성기로 이렇게 계속 갔는데 이때는 리비도가 수면 아래로 쭉 내려가는 잠복기 맞았고요. 니은 삐아제 보존 개념 맞고요. 분류 유목화 맞고요. 서열화 맞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점차적으로 획득한다. 맞았습니다. 디귿 콜버그 예, 인습적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로 옮겨간다. 그렇죠. 전인습에서 1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인습으로 전인습의 1, 2단계에서 인습의 3, 4단계로 옮겨가는 시기라 그랬으니까 맞는 거지요. 리얼.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의식은 아니죠. 주도성 대 죄의식은 보통 4세에서 6세인 이 전 단계, 전조잡기 후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이죠. 예. 정답률 65%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요런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요 문제가 풀리나 안 풀리나 이거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요, 쪽수 넘겨서 174쪽으로 가셔서 18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회 문제입니다. 이 문제 풀어봐야 될 이유가 여기 보세요. 정답이 14%밖에 안 나오고요. 정답이 아닌 것이 57%가 나왔어요. 예, 왜 그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 중 솔선성 대 죄의식. 예, 솔선성을 주도성 같은 말입니다. 주도성 대 죄의식 단계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거는 에릭슨의 이 주도성 대 죄의식 시기는 언제예요? 요 전 단계잖아요. 4세, 6세 단계이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조합기술의 획득을 위해서는 수를 다루는 능력이라 그랬는데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얼핏 맞는 것 같지만 틀렸죠.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의 원리를 알아야 획득되는 것은, 확립되는 것은 조합기술이 아니라 보존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이잖아요. 앞에서 설명한 거 기억나세요? 삐아제에서 가역성 뭐죠? 역조작의 원리, 거꾸로 다시 부어보는 거를 아는 것. 그쵸? 그 다음에 보상성 뭐였어요? 여기는 높이가 높지만 여기는 넓이가 넓잖아. 이거잖아요. 동일성. 더하거나 뺀 거 없잖아. 이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획득되는 건 보존 개념이지 조합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랬고요. 자, 디귿. 단체 놀이를 통해 개인의 목표가 단체의 목표에 속함을 인식하고 노동 배분의 개념을 학습한다. 맞았죠. 아동기는 단체 놀이를 배우는 시기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단체 놀이를 통해서 우리 팀, 또 경쟁자, 또 노동의 배분, 룰 이런 거 안다 그랬죠. 맞았고요. 리얼.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고 가설적 연역적 사고. 아이고, 요거는 바로 구체적 조작기인 아동기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청소년기의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이지요. 그러면 맞는 건 디귿 2번 뿐입니다. 근데 정답이 14%밖에 안 나왔고요. 4번이 뭡니까? 4번. 니은 디귿까지 한 거, 니은까지 한 거 57%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이거 가역보상 동일성 원리를 알아야 획득된다. 뭐 이거 읽은 것 같은 거죠. 근데 그게 보존 개념인 것까지는 정확히 못 보고 그냥 뭐를 획득하기 위해선 이거가 이렇게 막연히 생각이 되면서 가져온 거예요. 문장 정확히 읽어야 돼요. 함정이잖아요.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의 원리를 필요로 하는 건 조합 기술이 아니라 보존 개념을 얻기 위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 정답률이 낮은 이유를 좀 찾으셔야 돼요. 나 같으면 니은 지문에서 이 함정에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 이런 걸 좀 물어봐 주세요. 예, 그거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는요 17회 문제인데요. 예, 요거 17회 문제인데요. 왜 가져왔냐면 종합 문제예요.
요즘에 대세가 이 바로 종합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인데 바로 전체 우리가 지금 발달 단계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인데 전체 발달 단계가 다 나왔어요. 생애 주기에 따른 주요 발달 과업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래가지고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나왔는데 옳은 것 어느 시기에 주요 발달 과업의 연결이 옳은 것을 찾으래요. 그러면 찾아보도록 할게요. 영아기, 영아기 0세, 2세. 자, 옳은 것. 이때 대상 형성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 이거 그럼 발달하기 시작해서 맞다고 봐요. 근데 자율적 도덕은 말도 안 되잖아요. 도덕성 자체 타율에서 자율로 가는데 영아기 자체는 도덕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2번 아동기 근면성 보존 개념 맞죠? 왜냐하면 아동기가 에릭슨의 근면성 대 열등감이니까 맞는 거고 보존 개념 피아제의 아동기인 구체적 조작기에는 보존 개념이 확립되잖아요. 그래서 2번은 정답입니다. 2번 맞았고요. 나머지 왜 틀렸나 볼게요.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은 맞았으나 분류와 유목화는 아동기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청년기 친밀감은 맞았으나 서열화는 아동기 구체적 조작기 가야죠. 중장년기 했는데요. 자아통합 노부모 부양했는데요. 자아통합은 에릭슨으로 해갖고 이거는 어때요? 중장년기가 아니라 노년기죠. 노년기.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다 라는 거예요. 요런 문제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문제는 전체 발달 단계를 아우르는 문제다. 종합 문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3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겠습니다. 맞는 것. 1번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 한정된다. 아니죠. 아동기는 지금 어디로 확장돼요? 에릭슨의 근면성 대 열등감인데 이때 이웃, 친구, 교사 대단히 확장이 되는 때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자아정체감이 완성. 아이고 정체감 이거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청소년기죠.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남근기에 해당한다? 아니죠. 아동기는 프로이트의 잠복기. 리비도가 수면 아래로 쑥 내려가는 잠복기니까 틀렸죠. 4번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고 물알론적 사고가 감소하는 시기다. 맞았죠. 논리적 사고. 이전에 전조작기에 비해서 논리적 사고가 질적으로 바뀌죠. 물론 형식적 조작같이 추상적 사고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리고 물알론적 사고.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감소하죠. 그래서 아동기 구체적 조작기에 맞는 설명은 4번이다. 5번 에릭슨의 자율성 대 수치심. 아이고 아니죠. 자율성 대 수치심은 프로이트의 학문기에 속하는 시기이고 아주 그 전이잖아요. 그쵸? 에릭슨은 바로 아동기면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래서 옳은 건 4번인데요. 아동기가 유난히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오면 이렇게 학자들을 연결해서 이런 지문들이 잘 나오고 전 단계하고 그 다음 단계 비교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아동기는 전조작기하고 비교해서도 문제 내고 싶고 그 다음엔 형식적 조작기하고도 문제 내고 싶고 그 다음에 학자들하고 연결해서 내기도 또 재밌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동기를 문제들을 통해서 와 여기는 진짜 변별력이 아주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것도 이제 정답률이 되게 낮은 걸 보면 이런 거 정확히 잡으셔야 되는 거죠. 여기도 봤더니 정답률이 5번이 50%나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단계들을 못 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릭슨은 이때 아동기 하면 근면성 대 열등감 좀 연결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12회 문제로 아동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사물의 분류와 보존의 개념을 획득한다. 맞았죠. 사물의 분류도 되고 보존 개념을 완전히 획득, 확립을 하는 거죠. 맞았고요. 그래서 옳은 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볼게요. 자율성 대 수치심은 아니죠. 이거는 삐아제로 치면 전조잡기 전기 보통 3, 4세, 프로이드로 치면 항문기 이때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물론 자율성 대 수치심은 에릭슨이 말한 얘기인데 연령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알론적 사고가 주요 특징인 거는 삐아제의 전조잡기의 특징이고요. 성역할 정체감이 완성되는 건 언제예요? 청년기죠. 그 다음에 심리사회적 유해는 바로 뭐예요? 바로 에릭슨이 청소년기에 나는 누굴까? 나 뭘 해야 행복한 사람이지? 라는 나를 찾는 과정에서 안전망만 쳐주면서 충분히 나를 찾아가는 위기 경험을 하도록 해라 라고 한 게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이잖아요. 이건 청소년기의 얘기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69%의 정답률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요 문제 봤고요. 이제 정답 훈련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훈련의 첫 번째가 우리가 왜 틀렸나 알아보는 거죠. 볼게요. 1번. 아동기에는 자아중심적 사고의 특성을 나타낸다? 아니죠. 아동기에는 삐아제가 말하는 전조잡기의 자기중심성은 전조잡기까지 있고 아동기에는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가면 청소년기 특유의 자기중심적 사고, 엘킨드가 말하는 상상적 청중이라거나 개인적 우화 그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아동기에는 심리사회적 유해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아니죠. 심리사회적 유해가 일어나는 건 청소년기. 아까 제가 심리사회적 유해, 정체감, 나는 누굴까? 나는 뭐 할 때 행복한 사람인가? 충분히 그 위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가도록 자유시험 기간을 허락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심리사회적 유해라 그랬잖아요. 그건 언제예요? 청소년기거든요. 그래서 틀렸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동기입니다. 3번. 아동기의 주요 과업은 대상형 속성 개념의 획득이다. 아이고, 아니죠. 대상형 속성이 이제 획득이 시작하고 발달해야 되는 건 바로 영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확립이 되는 건 전조잡기이고요.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이고. 4번 볼게요. 아동기에는 아직 조합기술을 획득하지 못했으므로 덧셈이나 뺄셈과 같은 셈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아니죠. 아동기에는 바로 조합기술, 수를 다루는 능력이 생겨서 더하기 빼기의 연산이 가능해진다 그랬잖아요. 자, 5번. 11에서 12세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몸집이 큰 경우가 많다? 아니죠. 제가 보통 4, 5, 6학년 이때는 여아들이 더 좀 성숙하고 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되면 남자아이들 발육이 이제 또 확 우세해집니다. 키가 확 커지고. 예. 자, 그 다음에 6번. 아동기는 프로이트의 남근기? 아이고, 아니죠. 프로이트의 잠복기. 리비도가 수면 아래로 쑥 내려가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아동기에 접어들면서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여 가설에 대한 연역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아니죠. 논리적 사고가 발달은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머물어서 구체적 조작기고요. 그쵸? 그래서 아닌 거죠. 아동기 후반, 발달의 연속선상. 아동기 후반이면 청소년기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가서야 이제 연역적 사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아동기에는 신체적 성숙이 거의 완성되며 성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해진다? 아니죠. 이건 청년기다라고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9번. 아동기에는 신뢰 대 불신감이 형성된다? 아이고, 아니죠. 신뢰 대 불신은 영아기 0세, 2세고요. 아동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 제가 근면성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근면성이 되면은 긍정적 자아 특질,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유능감을 긍정적 자아 특질로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예, 이런 것들 자꾸 해보셔야 돼요. 조금 힘드시더라도요. 자, 1번 이번에 가로 넣기입니다. 뭐뭇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의 원리 이해가 필요하다. 바로 보존 개념이 획득, 확립되려면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 가역성은 역조작의 원리를 아는 것, 그쵸? 보상성은 여기는 넓지만 여기는 높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동일성 뭐죠? 더하거나 뺀 거 없잖아,
이거잖아요. 이게 돼야 보존 개념을 획득한다 그랬어요. 아동기에는 성에너지가 무의식 속으로 잠복하는 시기로 프로이트의 잠복기에 해당하지요. 아동기는 땡땡땡을 형성해서 협동, 경쟁, 협상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그랬어요. 아동기의 무슨 놀이죠? 단체 놀이죠. 단체 놀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그랬죠? 팀 놀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예. 그리고 놀이의 발달은 뭐죠? 상상 놀이, 집단 놀이, 그 다음에 아동기의 단체 놀이, 이 변화도 알고 가자. 아동기에는 어떤 특정의 속성이나 특징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배열하는 서열화가 가능하다 그랬고요. 아동기는 피아제의 발달 단계, 아동기 7세, 12세는 근면성 대 열등감. 그래서 근면성을 형성하면 긍정적 자아특질, 유능감, 열등감으로 가면 부정적 자아특질, 무력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됐나요? 다 된 거 아닌가요? 그쵸? 이번에는 옳은지 그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지 그른지 예, 같이 볼게요. 1번. 에릭슨의 자율성 대 수치심의 단계에 해당한다. X이죠. 지금 우리 아동기 보고 있잖아요. 아동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이잖아요. 2번, 아동기에는 사회적 규칙을 습득하기 시작한다. 맞죠? 그래서 아동기에는 이제 그 협동놀이, 팀놀이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놀이를 통해서 사회적 규칙, 놀이에 룰이 있구나. 그래야 내가 잘 같이 협력해서 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배우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아동기는 제1 성장급 등기 아니죠. 아동기는 성장급 등기가 아닙니다. 제1 성장급 등기는 그리고 영악이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아동기에는 보존 개념이 확립된다. 맞았죠. 아까 보존 개념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 자, 이번에 5번. 아동기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추상적 개념을 획득하게 된다. 이거는 아니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어때요? 벗어나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지만 추상적 개념은 언제 해요? 바로 언제 가죠?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 가야 되죠. 예, 그래서 틀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도 같이 좀 보셔야 되고요. 아동기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전조작기에 가졌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는 벗어난다. 그거는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의 주요 발달 과업은 자아정체감 확립이다. X이죠. 이거 청소년기 가야죠. 7번. 아동기는 동성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관계를 경험한다 그랬는데요.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최고인 건 청소년기고요. 아동기의 또래관계를 통해서 사회화 경험하는 거에 발달은 중요하게 맞는 내용이고 동성 또래관계에 관심이 높은 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8번. 아동기가 되면 경험하지 않고도 추론이 가능하다? 아니죠. 경험하지 않고도 머릿속으로만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유추하고 추론하려면 아동기의 구체적 조작기를 넘어서 형식적 조작기로 옮겨갈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8번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하고요. 아동기 봤습니다. 최근 10년간 9문제 정도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 풀면서 느낀 게 아동기가 아동기만 알아서 되지 않지요. 이전 단계와 비교 능력이 있는가, 다음 단계와 비교 능력이 있는가, 특히 피아제 아동기의 구체적 조작기가 이전의 전조작기와 인지적 특성에 뭐가 다른가, 이후의 형식적 조작기와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하고 학자별로 이 시기를 뭐라고 말했는지를 연결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지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 아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